매달 마지막 주는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책 보고서를 장지혁 활동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오신 보고서 먼저 소개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잘 보기 힘든 보고서인데요. 바로 한국은행 보고서 준비했습니다. 오, 네. 어려운데 벌써. 예. 네, 벌써 저도 어려운데요. 사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국은행이 대구 지역에도 그 직원들이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국제보상운동공원 옆에 있는데 사실 여기서 뭐 하는 쉬는지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사실 거기 보면 화폐 전시관도 있고 이런 보고서도 내는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서 보고서 어떤 내용 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대구 지역의 지역 간 업종별 소비 유출입 특징과 시사점입니다. 소비 유출입. 네. 쉽지 않은 제목입니다. 네, 먼저 이게 보고서가 네. 나오게 된 배경부터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구 지역이 대표적인 소비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 소비에 아주 민감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하나 있을 거고 대구 지역의 소비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소비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대구 지역의 소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된 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의도에서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흥미가 확 이제 오는데 또. 네. 자,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대구는 소비 도시. 네. 저는 대구 그러면 네.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구에서 가장 흥하는 산업이 뭐냐? 그러면 저는 요식업이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대구 지역의 이 소비 특성 중에 하나가 민간 소비가 아주 크다는 점이거든요. 민간 소비가. 민간 소비율이 70, 보고서에 따르면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 광역 단위로 묶어보면 평균 46%고요. 예. 광역시로 따져도 58%. 압도적으로 높네요. 압도적으로 민간 소비가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민간 소비 현황을 파악하는 게 네. 대구 지역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민간 소비가 압도적으로 높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대구 지역의 카드 결제 지출 동향, 카드를 어디다가 쓰느냐, 네. 이 동향을 파악해서 네. 대구 지역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네. 이게 이제 보고서의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요즘 현금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죠. 카드 네. 가장 큰 소비 패턴이기도 하고 그 카드 데이터는 또 데이터를 정리하기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량을 보고 카드의 어떤 전체 카드사나 아니면 두 개의 카드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가지고 네. 대구 지역에 어떤 소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 뭡니까? 전자상거래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자동차 판매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자동차. 예. 네. 사실은 자동차 판매는 가끔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이 고급차 판매가 높다고 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구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 전자상거래 업체가 별로 없다. 메인으로 되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비들이 많이 나타난다. 사실은 뒤에 잠시 얘기를 하겠지만 대구 지역의 소비 순 유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소비를 하는 경우인데 그게 대부분이 또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데 대구 지역에서는 전자상거래 뭐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뭐 거래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유입과 네. 소비 유출이 있는데 네. 유입은 대구 업체에서 소비를 하는 게 소비 네. 유입인 거고 네. 대구 외의 것을 대구 시민들이 사면 소비 유출이 되는 거예요. 네, 소비 유입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소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구에 네. 와서 쓰는 것이 소비 유입이다. 그래서 특히나 자동차 판매는 다른 지역보다 1%가 더 높은 정도로 네.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는 대구 지역 사람들이 좀 고급대 소비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자상거래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로켓 배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제 인터넷 쇼핑, 홈쇼핑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나요? 전자상거래? 네,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등을 제외한 상거래 이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상거래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업내 비중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8.4%가 이제 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 차지하는 비중이었는데 네. 지금 50% 가까이 전자상거래로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사실은 대구만의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네.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국을 벗어나면서 코로나 때부터 대폭 이제
뭐 뭔가 집에서 뭔가 주문하고 배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전자상거래 굉장히 늘고 그런 추세이긴 한데 대구는 특히 더 네. 다른 지역보다도 유의미하게 더 늘어났다. 네. 그런 게 있고 자동차 글쎄요 자동차는 왜 그럴까요? 우리 그 타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요 그 수성못 가면은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냐? 그 아마 대구시 수성구가 전국 외제차 판매율이 아마 2등인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통계를 지는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또 저도 가다 보면 와 대구 이런 매장들이 있어 이런 자동차 매장 보면 대구 상당히 글로벌한 도시잖아요. 네. 세계 각국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쫙 깔려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네. 대구 지역의 소비 유출입 어쨌든 이제 대구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뭘 정책적으로 해야 될까를 연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약간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일단 특징이 먼저 분석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에 어떤 특징이 또 이야기가 대구가 있습니까? 또 생각외로 이게 지금 사람들 생각하면 대구 사람들 돈을 나가서 많이 쓸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나가서 대구 사람이 나가서 쓰는 돈, 그러니까 소비 유출.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게 소비 유입이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유입이 더 많습니다, 대구가. 의외로. 네. 네. 물론 이제 아주 그 비율이 좀 낮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대구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는 도시다. 그것이 흑자, 그러니까 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도시가 전국에 5군데밖에 없어요. 오, 예. 어디냐면 제주, 서울, 부산, 강원, 대구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서 써요. 유출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제주, 강원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대구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닌데. 그것도 보고서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뭐 이게 여러 분야가 나왔잖아요. 네. 관광은 대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고 네. 대구의 가장 큰 특징, 소비 유입의 특징은 네. 이 경북 지역에서 많이 나는 거고 그 특징 경북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소비하러 오냐? 네. 의료를 소비하러 옵니다. 아하. 의료 뭐 이런 쪽에 소비량이 많아요. 그래서 경북 지역 사람들이 뭐 경북 지역에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 와서 돈을 많이 의료비 지출이 많은 거고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고 약도 여기서 사서 가야 되고 의료기기도 여기서 사서 가야 되고 그 의료 분야에 대한 유입 소비가 많은 거죠. 소비 유입이 많은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경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그리고 경북 사람들이 의료를 가장 많이 제출하고 사실 그래서 오히려 관광객들은 이렇게 오히려 써도 하루 이틀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뭐 제주나 강원처럼 며칠씩 쓰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을 좀 더 살펴봤을 때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보고는 뒤에 결론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경북 지역과 연결을 통해서 의료도 경북 지역 쓰면은 관광과 연계해서 숙소나 교통망을 확보를 해서 대구에 머물면서 경북 지역으로 관광을 할 수 있게 좀 나는 정책을 만들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의외로 씁쓸한 포인트가 나왔네요. 네. 경북에서 갈 병원이 많지 않다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산부인과 이런 지적도 참 많이 됐었는데 요즘 저출산 시대에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대구 경북이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통합 뭐 환불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실제로 대구 경북과 소비 통합 정도가 그 서울 경기 그리고 광주 전남 다음으로 높은 통합 정도로 부산 경남 이런 보다 훨씬 더 높고 뭐 대전 충남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상당히 상급 지역 양 지자체 광역단체 간에 사람들의 소비를 쓰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대구 사람들이 대구 말고 나가서 쓰는 소비 유출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관광인가요? 뭐 주로 어떤 걸 주로 관광보다는 전자상거래가 제일 많았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상거래가 대구 지역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제일 1등으로 나왔고요. 예. 관광은 뭐 당연히 상급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듣기에 뭔가 뭐랄까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어떤 소비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다. 뭔가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소비 동향을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 지역의 소비량이 늘어 민간 소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수준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고용도 많이 창출이 높고 시작하고 그 때문에 고용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대구 지역 같은 소비 패턴에 대해서 열심히 좀 분석을 해서 이 소비 패턴을 대구 지역 안에 더 많이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 많이 쓰게끔. 왜냐하면 대구 지역에서는 다른 산업 정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대구에 오게끔 하는가.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대구에 오는 사람들은 경북 사람들이 주로 와요. 다른 지역 사람들 별로 오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구 경북 간의 통합 정도는 높지만 다른 지역 간의 교류 정도는 또 낮은 그런 상황이고 쉽게 따지면 대구에서 경북 사람들 대구 가서 쓰고 대구의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또 돈을 쓰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삼각형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구 지역에 다른 지역 사람들 머물게 할 것인가
요게 핵심이에요. 올해 너무 이게 경북하고 서울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뭐 부산에서 와서 대구 방문하거나 뭐 광주 대구로 방문, 충남에서 오거나 이런 영역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소비 시장과 관련된 고용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소비 시장 고용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 있는 곳에 고용이 있는 건데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이제 들어보면은 네. 그 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참 대구에 그 취업할 만한 좋은 회사 없다. 네. 뭐 괜찮은 또 이제 더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제 여성 동지분들 중에 대구에 참 괜찮은 남자 별로 없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근데 이제 소비 구조를 보니까 편중 어느 분야에 편중이 돼 있다는 느낌도 좀 있고 네네. 이제 뭐 좋은 어떤 기업이나 회사가 많이 있다면은 더 다양한 어떤 뭐라 그럴까 고부가 가치의 소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 왜냐하면은 약간 여기 약간 민간 소비가 그 70%는 얘기는 실제로는 법인이나 공공기관 소비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부분을 더 확충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 보고서는 그런 전반적인 산업까지는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경제 구조를 다루는 한번 보고서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지금 분석 결과를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 소비가 많다. 왜 그렇게 많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많은 게 민간이 많이 써서라기보다는 관이 없어서 기관이 없어서 그렇죠. 큰 기관, 대형 기관들이 쓰는 공공 소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고서는 보통 그래도 이제 분석도 분석이지만은 어떤 뭐 해결책 같은 것들도 많이 좀 제시를 하는 편인데 여기에도 어떤 대구의 그 민간 소비가 높은 뭐 이런저런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제시하는 솔루션이랄까요? 뭐 그런 대안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 좀 대안은 제가 평가했을 때 좀 약한 평가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소비 유출입 결정 요인 이런 걸 이렇게 통계를 봤을 때 업종 특화도하고 서비스 전반 특화도가 좀 이렇게 좀 높은 영역들 있잖아요. 이 영역들을 좀 상호 연계시켜야 된다.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이 경북은 관광 체류가 많아요. 그 관광 소비가 많고 대구는 의료 소비가 많으니까 이 둘을 연계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대구 경북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 인프라 그 대구에 있으면서도 뭐 경북에 있는 문화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관광 이렇게 좀 만들어서 여기서 돈도 쓰고 경북에서 돈도 쓰고 대구 돈도 전반적으로 대구 경북이 통합해서 한계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따로따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어서 좀 전반적으로 대구 경북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건 교통 인프라망 구축. 아, 대구 경북 간? 네. 지금 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부족. 저희는 대구 사는 저희로서는 사실 그걸 잘 모르겠긴 하는데 이 보고서 상으로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그리고 또 여기 좀 사실은 그 대구에 또 숙박이나 레드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대구 자체의 관광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 사실은 뭐 다른 대도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천만 가도 막 특급 호텔들이 많잖아요. 대구에는 호텔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별로 좀 보충을 해야 된다.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역외 소비 중에 가장 큰 건 전자상거래다. 대구 지역 전자상거래의 어떤 활성화를 해서 어떤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을 공공이 좀 나서서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게 특별히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구에서 특별하게 대책 안 세우면 계속 역외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안에서 사실은 그렇다면 대구에서는 사실 아까 막 고용 구조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악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대구 지역 안에서 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안에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그냥 그 우리 흔히 이제 여러 사람들과 친구 동료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서울에 갈 때 서울 태생의 사람들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대구 간 적이 있냐? 근데 가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안 가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서울 사람들 중에 평생 한 번도 대구에 간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안 가본 사람들 중에 대구에 만약에 간다면 뭐 관심 있는 게 뭐냐? 대구에 뭐인 줄 아냐? 뭐 대구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면은 요즘에는 좀 늘었습니다. 이해도가 하는 말이 먹으러 간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식도락. 왜냐하면 뭐 성시경이 먹을 텐데 뭐 이런 데서 대구에 있는 유명한 뭐 생고기집, 뭐 막창집 뭐 이런 데를 이제 알려주면서 대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요 시그니처로 대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대구에서 가장 발달한 사람이 뭐냐 그러면 요식업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 하면 생각나는 게
정치적인 그 네. 편향된 성향 그걸 제외하고 네.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먹는 거. 그게 다라는 거죠. 먹는 것밖에 없는 다른 곳에 잘 안 먹는 재료들을 잘 먹잖아요. 대부분 뭐 막창, 대창, 뭐 생고기 같은 건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안 먹는 재료를 만져도 먹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역설적으로 도시 역사를 살펴보면 네. 이 조선의 7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일제강점기가 네. 시작될 때 일본에 선정한 7대 도시가 한양, 그래서 서울, 그 다음에 뭐 평양, 네. 개성, 뭐 대구 이런 수준 사실 그 네 개, 세 개는 지금의 북한 쪽에 있으니까 나머지 4개 정도가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거. 그 중에 한 도시가 대구예요. 조선의 실제 도시.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대구가 좀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뭐냐면 이게 문화재라든지 보기 좋다든지 뭐 자연 경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관광객이 올 만한 유인 동기 그건 음식만 하는 먹으러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좀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물론 지금 대구시가 지금 또 저기 803 국립공원화 시키면서 네. 한다고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은 좀 대구시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또 약간 말한 것처럼 내수시 근데 또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또 말한 것처럼 소비의 순유입이 많은 전국 5개 관광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데서 좀 약간 표시 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하여튼 우리 그 광역시로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3대 도시라고 했고 대구가 3번째 도시다. 서울, 부산 그다음 대구다라고 했는데 인구는 지금 정작에 지금 3위권 위에서 많이 멀어져 있고요. 네. 그죠? 인천, 울산보다도 지금 울산보다는 크고 인천보다는 지금 줄어 있죠. 네. GDP 지역 내 GDP는 뭐 예전부터 꼴찌 수준이었고. 네. 뭐 여러모로 도시가 이제 발전하는 모양새보다는 끊임없이 계속 쇠퇴하고 인구도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경제 분야에서 돌파구를 이게 마련하지 못하면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쇠퇴의 길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오늘 다루는 보고서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금 경제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산업계도 그렇고 지금 공공 정치계도 그렇고 뭐 행정당국도 그렇고 여기는 별다른 대책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 보고서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지금 공개하지 않고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왜 그런지 잘 모르겠긴 한데 예. 보고서를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사전에 거기에 따라 하여튼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 별거 전반적인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게 입장인데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노동조합부터 시작해서 뭐 사장님들부터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행정당국 다 같이 모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나는 안전할 거야라는 인식에 나는 괜찮을 거야. 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섬유산업 무슨 산업들 하시는 사장님도 나는 이거 하고 내가 접을 거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데 내가 이 기업이 뭐 계속할 이어진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난 모르겠다. 이런 의식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산업대책이 뭐 전환하자고 뭐 굳이 뭐 지금 하던 거 쭉 하면 되는데 이런 의식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사실 그리고 지금도 230만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280만까지 갔다가 사실은 뭐 우리가 워낙 큰 엄청난 대국인 중국 옆에서 이거 좀 작아 보이지만 사실 인구 230만이면 웬만한 선진국보다 작은 도시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역량은 있는 도시다. 사실 이 정도 사람이 모였으면 역량 있는 도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빨리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라는 권역 안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것만은 팩트이니까 이걸 원동력 삼아서 무언가를 할지는 이제 이런 보고서들을 여러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그리고 한국은행이 보고서 지역 본부들이 계속 지역에 관련된 보고서 계속 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보고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어떤 것들은 대구시의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들도 나와요. 그런 것들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눠서 같이 지역사회 공유되고 하면 대구시 정책도 사실 제3기관 가장 권위 있는 경제나 이런 걸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한국은행이.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보고서인데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좀 오늘 뽑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뉴스민의 그 약간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경제. 여기가 약간 우리 뉴스민의 거질적인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우리 장지영 활동가께서 저도 아킬레스건입니다. 물꼬를 터주셨어요. 사실은 다른 거 보고서 볼 때 이게 타당한 결론이 맞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워낙 경제적인 영역이라 이 표준 모형들이 나오거든요. 이 표준 모형 저도 잘 모르는 모형들에서 그건 사실 제가 언급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어쨌든 네. 대구가 미래에 있는 도시가 될 것인가, 네. 젊은이를 붙잡을 수 있는 도시가 되는가 여부는 대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대구에서 기업이 유치가 되거나 그럴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비를 하는지가 네. 파악이 돼야 여기서 무슨 업을 창업하면 잘 되겠다라는 소위 말해서 전략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서 혹시라도 뭐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춘 일자리들 여기 뭐 의학 의료 도시입니다. 네. 의료 소비나 이런 것들 다 돈을 쓰러 오니까 다른 사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왜 보면 지금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하는 것도 거기에 무슨 이제 대거 의료 뭐 단지를 만들 것 같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 좀 정책적으로 좀 다시 반영됐으면 좋겠다. 네,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지역구 의원님들 물론 의원님들보다도 밑에 계신 이제 보좌관님들 열심히 좀 이렇게 장재혁 활동가님처럼 보고서 읽어보시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보고서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혹시 이 보고서 그래도 요 정도 의미는 있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신다면. 대구 지역이 사실은 돈을 쓰기만 하고 사실은 유출만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대구 지역에서 돈을 쓰러 오는 도시다라는 게 증명했고 그만큼 대구가 어느 정도까지는 매력 있고 돈을 쓸 만한 도시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대구 지역 사람들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정책들을 좀 많이 좀 읽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우리 대구 시민들이 대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자조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의외의 통계가 있다는 것을 좀 오늘 놀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 분석해 주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장재혁 활동가님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